안녕하세요. 흘러가는 일상에서 왜를 달고 사는 감시자들의 본격 이의제기 토크쇼.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뾰족한 시선으로 감시해드립니다. 감히 시선을 보태는 저희는 감시자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호고요. 함께할 감시자들은 젠투 미연입니다. 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애들은 사치를 좋아한다. 예의가 없고 권위를 무시하며 나이 든 사람을 존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해야 할 시간에 쓸데없이 떠든다.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누구죠? 요즘에 누가 젊은 사람들 보고 한 말 아닌가요? 바로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 요즘 애들에 대한 얘기는 과거부터 계속 반복되어 왔잖아요. 가까운 과거에는 이제 90년대 X세대부터 멀리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이집트의 피라미드에도 이 요즘 것들이 얼마나 당돌하고 버릇없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반복되는 걸 보면은 사실상 세대로는 무의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세대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호가 방금 말해준 걸 들으니까 확실히 이게 세대론이 뭔가 새로운 것 같진 않아요. 항상 이제 젊은 이제 이런 그 젊은 세대들을 살짝 이렇게 버릇없고 안 좋게 보는 게 좀 일반적인 세대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좀 더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필요하기도 한 것 같거든요. 특히 그 문화를 좀 파악하고 다른 세대를 이해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이제 세대별로 확실히 문화나 가치관이 좀 다르잖아요. 그 문화심리학 연구를 봐도 이제 어떤 특정한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공통된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통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의 구조가 형성이 된대요. 그래서 뭐 시기별로 6.25 전쟁, 민주화운동, IMF 이런 사건들이 있고 그 기간에 10대 후반, 20대 중반 이렇게 보낸 사람들이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40년 이전에 태어난 1세대는 그런 전쟁이나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집단과 성장 이런 걸 중요시하고 1950년대, 60년대생은 산업화부터 해서 진짜 격변의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표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4명이어야 하고 집은 몇 평이어야 하고 이런 암묵적인 규칙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 세대가 확실히 공유하는 건 있고 이 사람들을 이해할 때는 필요한 이론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젠투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확실히 왜 저희 부모님 세대가 어떤 정형화된 틀의 가족 형태라든지 이런 거를 고집하시는지 좀 알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확실히 세대마다 공유하는 일종의 인식의 틀이 진짜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게 젠투가 말해준 것처럼 그런 연구에서도 관찰이 되겠지만 저는 그거를 개인적인 경험에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 세대와 얘기하면 뭐 통일, 한민족 이런 가치들을 굉장히 지향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저는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너무 거리가 먼 단어고 제 인생에 뭔가 그게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한민족도 너무 먼 단어인데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게 또 하나의 지향해야 할 가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또 그분들한테는 그런 구호를 이용한 정치인들의 공약이 통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나 혹은 그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2020년도를 휩쓸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때도 뭐 코호트 연구를 하다 보면은 되게 다른 문화적인 배경과 시간 차이가 다른 인식 틀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런 게 제 인식도 한계가 있겠구나. 이걸 좀 인지하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듣고 보니까 또 세대론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러면 저희는 Z세대잖아요. 저희가 당사자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MZ세대의 특징이 있다고 보는지 있으면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정확히 따져보면 MZ가 너무 폭이 넓잖아요. 맞아요. 이게 원래도 M세대랑 그 G세대가 따로였는데 그 김난도 교수가 합친 거라고. 그래서 너무 넓어졌는데 그냥 조금 더 저희랑 가까운 G세대에 가깝게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MZ세대의 특징은 그래도 자기 스스로를 좀 알려고 하고 돌볼 줄 아는 거? 그건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조직보다는 개인을 우선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진짜 MZ가 다 이건 회사 일이고 내 일이야. 나는 무조건 칼퇴할 거야. 이런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년대, 6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보다는 이런 조직을 우선시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그래도 좀 MZ세대의 특징이지 않나. 저도 젠투의 시각에 되게 동의해요. MZ 하다고 하면은 좀 개인주의적이다 이런 편견 혹은 통념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그 결과값 자체는 정말 동의하거든요. 근데 뭔가 이제 Z세대의 입장으로서 이게 또 Z세대라고 하는지 G세대라고 하는지 또 차이가 있다면서요? 아, 정말요? 저는 좀 의식적으로 G세대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Z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Z세대인데 Z라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말해놓고도 나는 MZ가 아니었다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 MZ 세대의 그런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택해서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이라는 건 사실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혼자서 배우기 어렵잖아요. 혹시 다들 새내기 때 교수님께 보낸 첫 메일 읽어보신 적 있나요? 보고 싶지 않은데요. 저 한번 읽어봤거든요. 네. 히읗 이런 거 들어가 있고 교수님한테 제가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이런 거를 보면은 뭔가 누구나 그 사회생활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실수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MZ세대는 사회에 진입하는 나이대가 늦춰지기 때문에 그거를 교육받을 시기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요새 그 조선일보가 그 지각사회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한국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경향이 어떻게 뒤로 늦춰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취직을 늦게 하고 애를 늦게 낳게 되는지 이런 걸 보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봐도 제가 첫 취업을 하게 되는 시기가 만약 28이라면 그리고 그때 처음 사회 규칙이나 이런 걸 제대로 알게 된다면 당연히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실수들을 MZ세대 전체의 특징으로 바라보는 거는 조금 무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미연 말에 진짜 공감을 해요. 이게 알려주지 않아서 그런 게 진짜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거의 더 부작용은 그래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사실 처음 회사 들어가고 하면은 멋모르는 그런 실수들 조직에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먼저 이제 인생 선배인 그런 분들이 알려줘야 되는데 MZ는 다 저런가 보다 하면서 안 알려주고 오히려 왜 저러냐 이런 식으로만 하는 거죠. 그것도 좀 문제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는 이게 약간 그 MZ세대론에 꼰대론이 더해져서 이런 현실의 혼란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입은 아까 미연이 말한 대로 모르니까 사회적인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게 예의에 맞는 거야 하는 그런 사회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약에 요즘 MZ들은 다 이렇고 이걸 지적하면 내가 꼰대가 되는 것 같아. 이걸 불편해하는 게 사실은 예의에 어긋나서 불편한 건데 내가 꼰대라서 불편한가? 이런 생각이 이런 자기 검열을 하다 보니까 대화가 사라지고 그러면은 이제 신입들은 사회화의 기회를 또 놓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게 MZ인가 하는 생각을 만드는데 제일 큰 몫을 한 게 저는 그 SNL의 MZ 오피스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SNL의 MZ 오피스가 이게 미치는 영향이 진짜 큰 것 같거든요. 이 MZ 오피스가 이제 엄청 유행을 타면서 이 MZ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상 완전 고정됐어요. 그냥 사람들이 다 MZ 하면은 바로 뭐가 생각나냐 물으면 다 그 MZ 오피스에 나오는 뭐 주연영이나 김하영이나 윤가희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를 떠올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의 영향이 진짜 이 지금의 MZ 세대론을 만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저는 좀 심하다고 보긴 했어요. 맞아요. MZ의 입장에서 그걸 보면서 웃긴 이유는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웃긴 거잖아요. 그쵸. 우리랑 똑같으면 저게 왜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우리도 그걸 비판의 대상으로 보니까 그게 웃기고 희화의 대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젠투의 말처럼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그리고 우리조차도 그걸 웃기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MZ라는 단어 자체에 이미 너무 많은 편견과 그런 통념 같은 게 녹아들어 있어서 그런 코미디 컨텐츠가 재생산되고 그게 또 아까 박호가 말한 그 기성세대의 자기 검열을 낳고 MZ세대는 이런 걸 꼰대라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면서 조언을 덜 하게 되고 이게 좀 악순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도 진짜 분명히 그런 걸 보면서 잘못됐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일하러 갔는데 헤드셋을 낀다? 귓구멍을 막아버린다? 이거는 일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뭐 옷차림 정도는 얼마든지 좀 자유롭게 입을 수 있겠지만 근데 뭐 일하러 오는데 맨발로 온다? 저는 그것도 사실 내 발톱을 보여주는 건 좀 예의 어긋나지 않나. 발톱.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버려서 우리 사회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저는 미연이 진짜 아까 잘 지적을 해줬다고 저는 지금 계속 생각을 하는 게 그 알려주지 않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 SNL MZ 오피스랑도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미 이렇게 굳어져 버리니까 저는 사실 실제로 이제 회사에서 헤드폰을 끼거나 저 칼퇴할 건데요. 이거 언제까지 할 건지 안 알려주셨잖아요.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누군가는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알려주는 사람이든 받아들이는 사람이든 그걸 그냥 이제 당연하게 생각할 것 같은. 그러니까 이런 MZ 오피스를 보는 것처럼 MZ는 다 이런가 보다 하고 그냥 냅두고 나는 MZ니까 하면서 그대로 그냥 하고 약간 이런 것도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MZ 세대론이 퍼지면서 그 당사자들도 더 자신의 그 오류 가능성을 점검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틀렸다는 생각, 내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야 누군가 지적했을 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뭐 누구씨, 뭐 젠투씨 회사에서는 그래도 맨발로 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꼰대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경향도 있지 않나. 맞아요. 제가 그래서 이 MZ 오피스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사람들이 이 세대를 정의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그 칼럼니스트 정주석 씨가 세대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세대론 특성이 등장이 아니라 낙후에 있대요. 기성세대가 자신들의 낙후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새로운 미스테리를 만들어내는 쪽이 심리적으로 편안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내가 이 사회에서 뒤처진 게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전에 없던 신비로운 생명체, 미스터리한 존재가 나타난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게 세대론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에 대한 여러분 생각이 궁금해요.
근데 이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이게 실제로도 인간이라는 동물이 이제 자기가 모르는 것, 불확실하고 예측이 불가한 걸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세대들이 나오고 이런 MZ가 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규정하고 안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서 그 불안감에 이런 걸 자꾸 정의하고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한창 그 90년대생이 왔다라는 책이었나? 그 책 네. 유행했을 때 사실 90년대생은 그 책 읽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이런 걸 보면은 세대론에 좀 관심이 있는 게 기성세대의 그런 욕구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게 또 이런 말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누군가가 어떤 거에 긁히면은 그게 그 사람의 좀 약점이거나 본질적인 거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를 욕하는 어떤 혹은 젊은 세대를 되게 개인주의적이라고 보는 어떤 시각의 이면에는 좀 바코가 말한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새로운 세대가 출현해서 새로운 기성세대가 됐다는 거를 조금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무서운 심리가 작동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의 그런 공포심? 숨기고 싶지만 쟤네는 원래 저런 애들이야 하면서 더 다가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그게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기성세대를 보는 프레임으로 약간 소통을 단절하되 좀 안전한 이 공간에 서 있고 싶어 하는 건 아닌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사실 이해하고 싶지 않아서 미스테리한 존재로 MZ를 만들어버린 게 현실에서 큰 문제가 될 때가 이게 정치에서 쓰일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 MZ 세대 제일 활용하려고 하는 것 중 하나가 또 정치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나올 때 민지야 부탁해? 맞아요. 그쵸? MG, 민지. 그 민지를 부르면서 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2022년 11월에 민주당에서 이런 현수막을 제작했었는데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이 현수막 제작해서 이 문구가 청년 세대 비하하고 있다고 되게 큰 항의를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권리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이기적인 세대라는 프레임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포섭하겠다는 어떤 이런 구애의 감정이 엿보이는데 이런 MZ를 향한 부정적인 프레임과 구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정치권 현상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 모순적인 상황이 그냥 정치권 전반에서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냥 가성비 추구하려다가 부작용이 난 것 같거든요. 우리가 계속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MZ 세대를 진짜로 뭔가 알려고 하지 않아서 그냥 이제 쉽게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려고 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 SNL도 그렇고 이렇게 SNL MG 오피스에서 보여주는 그런 쉬운 이미지 있잖아요. MG에 대한 쉬운 이미지. 그것처럼 그냥 MG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쉽고 단순하게 좀 판단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진짜 MG들이 어떤지 일일이 파악하는 건 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성비 따지려다가 이런 모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너무 통찰력 있는 말 같아요. 가성비 따지려다 이런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맞아요. 그리고 그 MZ세대가 기성세대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 뭔가 거슬려 했던 그런 기성세대랑 다른 노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지금 하려는 예를 들어서 뭐 MZ는 노조를 싫어해.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노조를 타파하려는 내 정책이 먹히니까. 그런 정당성이 생기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가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할 때 MZ세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정부가 MG 노조라고 이름 붙인 새로 고침 노조에서도 62시간 노동시간 반대한다고 나왔고 그런 것처럼 좀 이용하고 싶어하는 태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냥 진짜 무늬만 이렇게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 가성비 좋네요 세대론이. 가성비 근데 아주 결과를 뛰어나요. 보면 또 아니네요. 네. 근데 진짜 이해하는 건 너무 비싼 행위인 것 같긴 해요. 사실 그 아까 박호가 말해준 그 이번 22년도 민주당 현수막에 그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이 문구에도 왜 MZ세대가 정치를 잘 모르겠는지 그런 것들이 좀 분석되지 않은 멘트인 것 같긴 하거든요. 완전. 예컨대 정치에 참여할 욕심은 원래는 많았지만 정치인들이나 혹은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나를 대변한다고 느끼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안 갖겠어. 이렇게 결정한 청년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이면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저런 평면적인 구호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와 진짜 맞는 말이네요. 왜 정치를 모르고 싶어 하는지부터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진짜로 청년들이 목소리를 냈을 때는 듣지도 않아요. 그 MZ는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했지만 정작 저희가 원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이해하지 않고 가성비를 추구해서 자기들 맘대로 규정 지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젠투가 말한 것처럼 저희가 또 진짜 MZ 당사자들이니까 진짜로 우리를 위한 정책은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볼까요? 우리를 위한 정책. 근데 이것도 사실 진짜 MZ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지만 그냥 진짜 맞아요. 저는 세대를 한정해서 본다면 연금 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 MZ 안에서도 공통점을 찾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공통점을 찾자면 연금을 내는 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이 지금 한 동시 시점으로 보면 연금을 내는 사람은 어쨌든 청년층이고 받는 사람은 노년층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청년도 이해 관계자의 그 당사자인데 사실 이 연금 개혁 논의가 뭐 제대로 되고 있지도 않긴 하지만 논의를 하는 사람들은 청년이 없어요. 다 그 국회의원들 나이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청년들이 더 반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진짜 이 연금도 그렇고 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진짜 가성비 따지지 않고 듣는 게 우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동의해요. 뭔가 저도 사실 이 질문을 봤을 때 내가 MZ 세대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 우리가 희망하는 정책은 뭐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좀 놀랬던 게 제가 이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져본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언론사 입사를 희망하면서도 정작 청년 세대가 어떻게 대변돼야 되는지는 생각을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은 거예요. 복지 프로그램 있으면 좋고 이런 정도는 생각했지만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조금 더 정치계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사실 그동안 정말 많이 얘기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의원이나 장혜영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청년 세대이긴 하지만 너무 성별 갈등 쪽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피로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청년 정치인들의 그 국회 진입이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저는 그냥 제가 닮고 싶은 제 나이대의 정치인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거든요. 그 사람의 표나 아니면 그 사람의 정치적인 구호나 이런 거에 제가 정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제 나이대의 정치인이 먼저 많아져야
이런 아젠다에 대해서 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당사자가 말하는 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저는 미연이 말한 대로 그 청년 당사자 정치인들이 국회에 없다는 게 결국에는 이런 청년 의제가 사라지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 이런 다른 나라랑 다르게 그 기후위기 문제가 그래서 논의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한테는 당장에 내가 길게는 100년은 살아야 할 행성이고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기후위기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핵심적인데 이 사람들은 뭐지? 자기들은 살 만큼 살았다는 건가? 미련 없다. 미련 없다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미연이 아까 처음 말한 정작 우리도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도 기후 위기가 지금 우리 세대가 요구하기에 정말 딱 맞는 그런 의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지금 이걸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게요. 이 청년들한테 필요한 정책이 뭐였지? MG용 정책은 항상 끼워 팔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 바구니 안에 뭔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없다고 욕은 할 수 없는데 항상 실현 안 되고 메인이 아니고 까보고 나면은 진짜 별거 없고 뭐 청년 몇 명 불러놓고 사진 찍고 끝나고 그럴 때 많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 아까 말한 정주식 씨의 글 중에서 진짜 웃긴 표현을 발견했는데, 그 정치인들의 말을 응축해보면 MZ세대라는 건 온갖 후진 것들의 종합 선물 세트 같다. 이러는 거예요. MZ세대가 좋아하는 주 69시간제, MZ세대의 미래를 위한 강제동원 합의, MZ세대 부부를 위한 가사도우미 수입 법안. 근데 정작 그 중에서 저희의 지지를 받은 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요. 뭔가 생각. 녹음해야 되는데 너무 웃기네. 미연의 개그 코드를 딱 네. 적중한. 저도 이거 읽고 너무 웃겼어요. 와. 종합 선물 세트.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받을 생각이 없는데 바란 적도 없는데 왜 그런 것만 모아서 MZ를 위한다고 주는 걸까요? 거의 그러니까요. 고백 공격처럼. 맞아요. 원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진짜 고백 공격처럼 질려서 떠나는 게 아닐지 청년들이. 이거다. 이게 정답이다. 맞아. 제가 또 찾다가 웃긴 걸 발견했는데, 그 올해 3월부터 4월에 2030 유권자 네트워크에서 대학생들한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적을 평가를 해봤대요. 근데 중간고사 과목 6개를 정해서 청년 일자리, 노동 분야, 과학기술 분야, 주거랑 전세 사기, 성평등, 국정운영 이렇게 6과목을 했는데 전과목 D 학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강하시는 피켓을 들고 있는데 학사 경고 이렇게 써 있어요. F는 아니네요. 제적은 아니구나. 제적은 아니지만 1.2면은 학사 경고죠. 경고죠, 경고. 진짜 경고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우리를 위한 정책은 진짜 어디 있는 걸까요? 근데 저는 그거 반대로 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69시간 반대로. 너무 맞아요. 좋죠. 그러니까 주 4일제 저 이런 거 원해요. 맞아요. 저도요. 근데 이거 주 4일째 진짜 청년들이 진짜 많이 원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이 MZ세대라고 하는 그 청년들은 사실 다른 이전 세대만큼 일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사실 제일 맞는 거는 69시간제가 아니라 주 4일제인데. 맞아요. 9 to 6 보장. 그리고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 맞아요. 주고. 그리고 주 4일제가 어떻게 보면 한정된 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고 뭐 되게 불필요한 문서 작업 아니면 뭐 앉아서 카카오톡 하는 시간 이런 거 다 줄이면 퇴근 시간 보장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주거 관련해서도 제 또래만 해도 이제 다들 취업을 하고 회사를 다녀야 하니까 처음 자취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월세도 되게 비싸잖아요. 그쵸. 그 매달 막 70, 80씩 이렇게 내는 게 사실 얼마나 어려워요. 게다가 뭐 돈도 못 모으고 그러면 돈 못 모아서 집 못 사지? 결혼 못 하지? 애 못 낳죠. 이렇게 되니까 이런 주거 문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냥 전세에 들어가 대출 받아서 이랬더니 전세 사기 무서워서 전세는 절대 못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돈이 아깝더라도 월세가 낫다.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어쨌든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걸 저희는 원하는데 안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주거도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사실상 뭐 여러 상황들이 있고 여러 뭐 경제적인 상황들이 있어서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막 집을 마련하고 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거는 다 청년층이 맞아요.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제대로 살 집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있더라고요. 그 한국이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연령이 되게 높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그게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집을 구하기가 힘들고 위험해서가 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일단 나가서 제대로 살고 바꿔 말처럼 그래야 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할 텐데 그게 지금 이 주거부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생산성 측면에서도 노동 생산성을 높이려면은 저는 노동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직주 근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출퇴근 시간 줄어들면은 훨씬 덜 피곤하니까 회사에서 이 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고 뭐 조금 야근하더라도 괜찮죠. 집이 가까우니까. 그리고 그런 피곤함을 아껴서 일에도 쓰고 자기 개발해서 더 생산성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건데 서울 집값 얼마나 비싸요. 진짜. 근데 저는 직주 근접 받고 하나 더 하면 그 주거의 질도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청년 뭐 주거 정책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집들 이렇게 청약도 해주고 뭐 월세 지원하고 하는데 문제는 집들이 다 원룸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뭐 좋은 원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싼 거 찾고 이러다 보면은 진짜 너무 좁고 뭐 제대로 갖춰진 것도 없는 그런 데서 그냥 몸을 꾸기고 그냥 어찌저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거 환경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뭔가 그거에 대한 논의 자체가 잘 없다는 것도 저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그리고 저렴하지 않아도 그런 서울의 번화가 뭐 이제 자취 많이 하는 그런 곳들 가보면은 월세 70에 뭐 관리비 15만 원 이렇게 하는 오피스텔이든 원룸이든 들어가 보면 너무 작아요. 작고 창도 작고 빛도 안 들고 맞아요. 그러면 온전한 나의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 곳에서 자취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집에 들어오면 너무 우울하대요. 그러니까 그건 또 청년들 이제 정신건강이랑 또 연결이 되고 왜 그런 곳에서 살게 하는 거죠? 이렇게 머리를 짜내니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나오네요. 맞아요. 저희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좀 뭐 허무맹랑한 가치가 아니라 진짜 발 디딜 곳, 맞아요. 숨쉴 맞아요. 공간 이런 거였는데. 맞아요. 사실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정말 그들이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텐 전혀 와닿지 않잖아요. 맞아요. 이제 와서 뭐 빨갱이가 저희가 뭐가 무섭겠어요. 저희는 진짜 그런 게 와닿지 않기 네. 때문에. 맞아요. 종북이라는 단어가 조금도 와닿지 맞아. 않은 거죠. 전세 사기가 훨씬 더 와닿는. 훨씬 무섭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이 정치권과 MZ 정책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결국엔 MZ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회가 MZ를 어떻게 바라보는 게 바람직할지도 한번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노션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저희가 노션으로 저희 대본을 좀 공유하는 편인데 예쁘게 봐줘라. 우리 열심히 처절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썼는데 정말 열심히 사는 청년 세대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요새 뉴스에 놀고 있는 청년 세대 늘고 있다. 이런 거 많이 뜨고 특히 헤드라인에 그걸 MZ 세대의 특성과 또 연결지어서 말하는 그런 스트레이트성 기사도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예쁘게 봐달라는 말이 맞는 게 그래서 그냥 MZ한테 잘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회생활에서 뭔가 좀 잘못된 행동을 한다거나 하면은 진짜 알려주고 그냥 자신과 다른 문화,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 자체로 인정을 하고 그냥 이렇게 뭔가 고정돼 있는 그런 편견이나 이미 판단하고 그런 걸로 바라보지만 않으면 될 것 같거든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편견으로 보지 않고 뭐 이런 문화랑 경험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고 좀 어느 정도 그걸 존중해 주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알려주는 거 저는 그걸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좀 안쓰럽게 봐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현실이잖아요. 현실은 안쓰럽잖아요. 근데 이렇게 MZ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야 하는 편견이 있으니까 실업급여 타가지고 샤넬 선글라스 쓰면서 웃으면서 나간다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현실은 다들 실업급여 안 타고 싶잖아요. 안정적인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맞아. 싶지 누가 실업돼서 급여를 타고 싶겠어요. 이런 것처럼 좀 편견을 버리고 안쓰럽다는 생각 그리고 힘들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좀 더 이해하려는 노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이해에 있어서 가성비를 버리면 좋겠다. 네, 오늘은 이렇게 MZ세대 당사자들이 한번 MZ의 정체성과 세대론의 본질에 대해 감시를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사람들이 MZ는 이렇다 저렇다 정의하면서 이기적이고 당돌한 족속들로 분류되는 것에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N4 세대로 불렸던 청년들이 갑자기 삶이 나아져서 개인주의적이고 사치를 부리게 된 건 아닐 텐데 말이죠. 여전히 우리 앞의 삶은 울퉁불퉁하고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MZ는 이래 하고 프레임 씌워놓고 보기보다는 좀 더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해지는 사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까지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뾰족한 시선으로 감시하는 감시자들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감시로 다시 만나요. 안녕!